저의 투자 신념이에요. 테마에 살고 테마에 죽자. 버티면 승리한다. 밑에 오은비. 뒤에 아인슈타인이잖아. 근데. 맞아요. 그냥 똑똑해 보이는 사람 넣은 거예요. 자, 이게 네. 저 두 개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요? 제가 장담하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진짜요? 테마를 버티지 말라는 뜻이군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그 로그 차트예요. 비트코인 로그 차트인데 그 로그 차트랑 선형 차트의 차이점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선형 차트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한 칸이 1000만원이야. 네. 그러면 여기도 1000만원, 여기도 1000만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1000만원일 때 1000만원 오르면 2000만원이죠. 네. 근데 1억일 때, 뭐 100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억일 때 1000만원 오르면은 1억 1000만원이죠. 네. 그러면 얘는 100% 수익인데 얘는 10% 수익이죠. 네. 그쵸? 네. 그래서 한 칸이 똑같은 금액인 게 별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로 똑같이 칸을 맞추고 싶어. 이게 로그 차트예요. 그래서 보면 로그 차트를 딱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뭐 30%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오른 거예요. 네. 그런 차트인 거예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로그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렇게 계속 쭉 우상향이었어. 멋있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해왔는데 빗썸에서 어떤 차트를 좀 하면 좋을까? 퀀텀이라는 요 코인이 있는데 엄청 옛날부터 있던 코인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주봉으로 보면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요런 코인이에요. 아까 예를 들면 존버를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 버티면 승리하다가 존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존버할 코인을 잘 골라야 되는 게, 네. 봐봐요. 이런 코인 여기서 물렸는데 존버하면 돼요, 안 돼요? 망하죠. 안 되잖아요. 네. 그쵸? 안 되네. 그러면 어떤 코인에 존버해야 돼요? 비트코인. 이런 코인에 존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 비트코인이죠. 네, 고점을 갱신하는 코인에 존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딱 했을 때 테마에 살고 테마에 죽자는 요런 퀀텀 같은 코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러면은 이거를 괄호치고 바꿀게요. 미주식 이렇게. 코인 X 미주식. 근데 OR 비트코인 이렇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네. 미국 주식도 완전 미국 주식에서도 잡주식들은 맞아. 잡주는 위험하죠. 자, 미국 주식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주식에서도 여러 가지가 아마 당연히 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자, 뭐 애플 당연히 투자해도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해도 되죠. 되죠. 좋죠. 네, 이런 우상향하는 이게 애플이에요. 네. 애플 당연히 사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거 사도 되죠, 사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 저 마이크로소프트 그것도 그렇고 이런 거 사도 되죠. 네. 근데 뭐 있을까? 자, 코스닥 존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나? 그 아나운서님의 돈을 네. 예를 들어 존버를 해야 돼. 그러면 요런 차트 있는 걸 존버를 해야겠어? 아니면은 이제 요런 거에 존버해야겠어? 여기 좀 봐야죠. 이게 뭐예요? 이건 나스닥. 나스닥. 요건 코스닥. 같은 닭인데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요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네. 그 버티면 승리한다 존버는 그냥 테마주랑은 네. 약간 다른 거야. 존버를 할 거면 종목 선택을 진짜 잘해야 돼. 맞아요. 그럼 그 종목을 누구한테 물어본다? 바로 여기. 근데 네. 이런 거 종목 선택은 너무나 쉬워요. 왜? 아까 그 기법. 뭐 그것도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코인도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코인이 몇 개 안 돼요. 비트코인. 네, 비트 이더. XRP? 네, 맞아요. 리플도 요번에 고점을 갱신해서 8년 만에 그 고점을 갱신했는데 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고점 갱신하기 전까지 그 엄청 힘들었어요. 네. 왜냐면 요 기간 동안에 고점을 갱신 못했거든요. 아.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못했었거든요. 저게 10년이나 되군요. 네네네. 네. 리플도 근데 다행히 요 고점 근처까지 갔고 요번 불장에는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리플은 존버해도 돼요. 10년 리플. 생각하고 네.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이 많단 말이죠.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위험하다. 네. 이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까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인 존버를 할 거면 물론 요번에도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요. 스텔라 루멘도 높은데 네.
근데 요런 코인 말고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거라든가 비트코인. 네, 요 비트코인. 안 그러면 이더리움도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고점을 어쨌든 계속 갱신해 왔거든요. 그러게요. 네, 요렇게 올라가면 고점 계속 갱신. 네, 음. 요런 코인들 위주로 종목 선택을 하는 게 좋고 좋다. 이런 코인들은 웬만하면 시총이 높아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총 높은 애들로 고르면 돼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존버할 주식을 할 거면 네. 그냥 시총 높은 거 고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근데 알면서 네. 왜 시총 높은 건 안 하는지. 아, 참, 그게 제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저 장대 양봉? 내가 잡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꼭 제가 들어가잖아요? 다 빠져요. 신기하게도. 누가 여기 그 있잖아요. 재난경보 알람 마냥 누가 울리나봐요. 온비 들어왔다 이러면 다 빼는 느낌처럼. 그래서 저도 수익을 본 거 생각해보면은 다 이제 큼직큼직한 걸 수익을 보지, 요런 것들에서는 수익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어쩌다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네.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왔는데 아, 네. 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코인으로 어쨌든 수익을 좀 봤다 그랬잖아요. 네. 수익을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19년부터 투자했잖아. 네. 근데 이제 단타 안 하고 네. 사실 그냥 올라가든 떨어지든 네. 비트코인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았잖아요. 그랬잖아요? 저기 람보르기니 끌고 왔어요. 자, 네. 테슬라도 네. 그냥 처음 샀을 때 그냥 계속 갖고 있었으면 맞아요. 그러면 테슬라 몇 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슬라요? 5대 사고 제가 하나 선물로 드렸어요. 아, 오늘 람보르기니 하나 뽑으러 갈래요? 이러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상승장일 때는 그냥 본인이 단타를 잘하고 매매를 잘하는 줄 알아. 맞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근데 이제 상승장일 땐 누구나 다 돈을 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기준점이 있는 건데 시장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벌었는가. 시장이 오른 거에 비해서. 근데 네. 시장이 오른 거를 온전히 다 먹긴 힘들어요. 와, 힘들죠. 네, 힘들고 시장이 오르는 거를 좀 일정 부분 따라가고 하락장을 좀 피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은데 네. 근데 그걸 못할 거면 그냥 사고 존버하는 것도 답이라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투자 방법일 것 같아요. 그쵸. 사놓고 약간 까먹는 사람. 근데 이 투자 방법이 네. 뺨 후려쳐요. 그러니까 웬만한 펀드 매니저들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내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아세요? 엄청 누구랑 유명. 했는데요? 그 액티브 펀드랑 네. 그다음 인덱스 펀드랑 비교해가지고 수익률 대결한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너네 액티브 펀드 너네 너무 수수료 많이 가져가 니들 실력에 비해서. 그래서 내기를 했어요. 네. 액티브 펀드는 그냥 종목도 넣었다 뺐다 매수 매도 했다가 이런 걸 액티브 펀드라고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지수 추종 펀드 있잖아요. 네. 뭐 QQQ나 이런 것들. 네. 그거랑 해가지고 아마 S&P로 했을 것 같은데 지수 추정에만 넣을게. 너네 수익률이랑 비교해서 대결하자. 네. 그래서 너네가 이기면 내가 얼마 줄게. 네. 했는데 워렌 버핏이 다 이겼어요. 오, 현자시다, 진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워렌 네. 버핏이 잘한다는 게 아니고 아하. 워렌 버핏이 한 게 아니야. 그냥 지수 조정만 한 거야. 네. 대부분의 매매를 하면 지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맞아요. 시장 수익률이 이기가 어렵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존버를 만약에 했다라고 치면 S&P 같은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액티브 펀드 하는 애들은 쌀 때 사고 높을 때 팔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낫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냅두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본다. 네. 물론 뭐 고점에서 팔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아나운서님의 요 매매 스타일을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제 포트폴리오 열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재밌는 거가 있는데 뭐냐면 네. 그 나스닥 많이 오르잖아요. 네. 나스닥이랑 예를 들면 M7이랑 비교하면 네. M7 평균 나스닥 네.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을까요? 나스닥. M7이 훨씬 높아요. 아하, 틀려버렸네. 네. 한 발 더 생각을 해봤는데,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 M7은 나스닥 상위에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이제 다른 애들 다 합친 것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총이 높은 애들은 안 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 가는데. 그쵸? 네. 시총 높은 애들은 야 저렇게 무거운 게 가겠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조그만데 급등 팍 오를 만한 걸 나는 고르겠어 맞아요. 라고 생각해서 테마주 기웃기웃 고른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하시군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래 역시 뭐 M7이 좋지 M7 따라가야지 하는데 이 가슴이 안 따라가요. 가슴은 막 오늘 67% 오른 거에 자꾸 이렇게 흘려가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코인 시장에도 그렇고 네. 주식 시장에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데 간 놈이 더 가요.
너무 올랐어. 안 갈 것 같아. 엔비디아 너무 올랐어. 엔비디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엄청 옛날부터 있었어요. 진짜 옛날에 무슨 2023년에도 그 얘기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엔비디아 차트인데 네. 엔비디아가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엄청 너무 가격 높다. 맞아요. 여기 있을 때도 가격 높다. 여기 있을 때도 가격 높다. 여기 있을 때도 가격 높다. 그리고 거품 터졌다. 맞아요. 이제 그냥 끝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근처까지 고점 근처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 놈이 더 간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네. 코인 시장도 그래요. 코인 시장도 물론 최종적인 수익률은 다르겠지만 비트코인 제일 많이 올라가고 시총 큰 놈들.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요거는 안 좋지만 네. 2023년부터 했을 때 제일 많이 오른 코인 따져보면 솔라나예요. 솔라나요? 네, 솔라나가 2023년도 완전 초반에 완전 저점 찍고 제일 많이 올랐던 코인이 솔라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제일 많이는 잘 모르겠지만 리플이에요, 리플. 근데 리플도 생각해보면 시총 크잖아요. 맞아요. 네. 역시 간간이네요. 네. 그래서 시총 높은 애들이 더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 나스닥의 많은 종목 중에 몇몇 종목은 M7보다도 더 많이 오를 종목이 있겠죠. 네. 근데 그걸 내가 골라낼 수 있느냐? 못 고르죠. 그걸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능력이 있다.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 안 돼요. 전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불가능하면 네. 나는 어떠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네.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저는 간간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간놈이 더 간다. 간간 전략. 제가 요것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1년 동안 업비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 네. 이에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면 순서대로예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리플, 수이라고 있어요, 코인. 네. 수익코인 말 들어봤어요. 네, 수이. 그 다음 에이브. 네.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네. 트론, 헤데라, 에이다,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 100개가 넘어요. 한 150개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요거를 내가 골라낼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전 못 골라낼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6개월로만 따져도 뭐 비트코인이 여기 있고, 그렇죠? 6개월로만 따져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타이밍이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 고수.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타이밍상 알트코인을 갈아타도 괜찮은 영역, 좀 지나면은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을 다 갈아타고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네.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 입장에서 보면, 네. 굳이? 그쵸. 굳이죠. 굳이라는 생각? 네. 맞네요.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투자로 내가 뭘 얻을 것이냐? 돈? 뭘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요. 돈이 확실히 돈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이에요? 네. 돈 맞아요? 네. 도파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 진짜 부자가 너무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 확실히 네. 정해야 돼. 도파민을 찾을 거면 단타해야지. 도파민 얼마나 치솟겠어. 도파민을 그 이제 유튜브에 도파민 유행 치고 들으면 되거든요. 저는 돈을 받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그러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네. 그러면 정말 약간 진짜 절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네. 투자로는 도파민 따윈 얻지 않겠어. 필요 없어요. 저는.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나는 돈을 벌겠어 라고 하면 어떤 코인 위주로 어떤 주식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좋은가, 요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